예, GV70 촬영 끝나고 커피공장 103에서 초코 쿠키랑 카스테라랑 사고 이제 돌아갑니다. 여기 사장님이 이거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맛있단 말인가? 근데 여기가 좀 대체로 커피뿐만 아니라 그 빵도 맛있긴 해요. 대체로 다 맛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GV70은 3.5는 굉장히 오랜만에 탔죠. 이거 2020년 12월에 나왔잖아요. 그때 하남 스타필드에서 그때 시승을 했는데 그때 처음 탄 게 3.5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분 변경이 나왔는데 부분 변경도 시승차는 3.5를 돌리네요. 이게 사양이 의외로 또 실내는 또 풀옵션이 아니에요. SDS2가 들어가야 되는데 SDS1이 들어가서 여기 저 스웨이드가 없죠. 그냥 직물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 스웨이드 같게 약간 좀 검은색으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스웨이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실내의 고급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스웨이드가 들어가면은 여기랑 천장이랑 여기 선바이저까지 다 스웨이드라서 좀 고급스럽고, 또 이 가격대에서는 그렇게까지 스웨이드가 넓게 들어간 차가 좀 드문데 그게 없다 보니까 실내가 조금 허전하긴 하죠. SDS2까지 하면은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 차가 7,700인데 이 시승차가 이제 8천만원 막 되고 그러니까 뺀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파워트레인은 동일하고요. 안팎 디자인은 뭐 대략 이미 아시겠지만 조금 바뀌고요. 근데 이게 하체가 느낌이 좀 많이 바뀌었네요.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3.5는 되게 부드러웠거든요. 약간 출렁이는 좀 그런 느낌? 그 정도로 좀 부드러워서 GV70 정도의 사이즈지만 확실히 3.5고 큰 출력의 엔진이어서 부드럽게 세팅을 했구나 라고 느꼈는데, 이 차는 하체가 좀 단단합니다. 저속에서는 제가 탔던 2.5 있잖아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없는 거, 그거와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그거와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거보단 낫긴 한데, 이렇게 저속이라든가 방금처럼 안 좋은 길 지날 때 우당탕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약간 좀 느낌이 비슷해요. 그 제가 탔던 가변 댐핑 없는 2.5와 참고로 지금 이 차가 상태가 조금 안 좋긴 해요. 왜냐면은 일단 이쪽에 휠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이만큼 먹었어요. 다 까졌어요. 그래서 차가 좀 떨어요. 주행할 때. 이거 좀 고속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좀 뒷유리가 이렇게 막 약간 뒤쪽이 좀 떨어요. 뒤쪽이. 그래서 상태는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하체가 생각보다 좀 단단해서 좀 이렇게 우당탕탕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거 승차감으로 보면은 기존에 맨 처음 탔던 거 그게 더 좋네. 예를 들어서 어제가 시승할 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보다 승차감이 별로 안 좋은가. 원래 그 부분 변경 되거나 하여튼 바뀌면은 어쨌든 간 승차감이 보통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차는 뭐 이렇게 나빠졌다기보다는 호불호를 좀 더 탈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음은 비슷하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댐핑 있잖아요. 이게 또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컴포트에서 좀 단단하다 보니까 이게 스포츠로 바꿔도 조금 단단해지긴 하는데 아주 그렇게 차이가 나게 확 되게 단단해지는 건 아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승차감의 차이가 아주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다라고. 야, 차를 여기다 대. 아이고야. 차를 저기다 대면 어떡해. 생각이 말하려다 까먹었네. 하진 않아요. 뭐 어쨌거나 저 GV70 오랜만에 타잖아요.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 봐도 안팎 디자인이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GV70이 제가 그때 탔을 때도 동급에서는 실내 디자인, 외장 디자인이 가장 좋고 실내도 내장재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략 한 3년 4개월이 지났잖아요. 출시된 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은 동일하고요. 다만 이게 묘하게 일부 편의 장비에서 가장 최신차 대비해서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아쉽네 라는 생각이 있죠. 가장 차이 나는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저께 차 처음 탔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작아요. 이게 가장 마지막으로 탄 게 저 EV3잖아요. 현대차 그룹에서 EV3가 저거보다 크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그거 보다가 딱 저거 보니까 저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존과 동일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그래서 저게 좀 작다 보니까 약간 좀 초라해 보이고, GV70이랑 EV3랑 급 차이가 나잖아요.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다 보니까 저거 좀 그러네. 심지어 디테일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주변 차들이 그냥 지우개잖아요. 성냥갑 딱 그냥 네모난 반듯하게 딱 그렇게만 표시가 되는데, EV3는 주변 차들이 그래도
차 모양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디테일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GV70 3.5를 시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역시 시승차는 빨리 타야 된다 입니다. 빨리. 늦게 타면은 차가 상태가 안 좋아요. 늦게 타면은 요즘 차 상태가 안 좋잖아요. 차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만큼 뭔가 좀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힘들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역시 시승차는 빨리 타야 된다 입니다. 뭐 길이 들었건 말건 간에.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휠 데미지 외에도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이게 약간 승차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뭐 댐퍼나 이렇게 승차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주행거리가 3,000km 이하에 이렇게 되게 심하게 안 좋아졌다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렌터카랑 약간 비슷해서 어떻게 보면 렌터카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보통 기자들이 촬영하는 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이렇게 3.5를 좀 이렇게 단단하게 바꿨을까 라는 좀 이렇게 의문은 있어요. 기존처럼 그 3.5가 푹신푹신해서 저는 그 승차감 되게 좋았거든요. 푹신푹신하고. 근데 이 차는 약간 좀 안 좋은 노면 갈 때 우당탕탕 합니다. 그 우당탕탕 한다는 표현이 제가 제 차 GV70 2.5를 처음 뽑았을 때 그때 제가 했던 표현인데, 근데 그게 이제 겨울에 뽑고서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이제 날이 풀리고 그러니까 이게 또 길이 들었는지 그래도 승차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래도 길이 다 들었을 건데 거의 3,000km니까. 참고로 2.5 같은 경우에는 저 승차 정원에 따라서 승차감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옆에 그 안경 돈가스 묵직하잖아요. 걔가 옆에 타면은 승차감이 좋았어요. 묵직해서. 근데 이 차는 그거가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변속기인데, 변속기가 이렇게 자잘하게 충격이 있어요. 자잘하게. 이런 뭐 크루징 같은 데서는 뭐 안 느껴지지만 당연히 변속이 안 되니까 주정차, 시내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자잘하게 변속 충격이 있는 게 그 느낌 자체가 이제 제가 탔던 2.5의 내각하기 전 그때 약간 좀 비슷해요. 근데 그 차가 나중에 되니까 한 1만 킬로, 한 1만 5천 킬로 넘어가니까 자잘하게 변속 충격이 꽤 많았거든요. 특히 막 주정차하고 그럴 때, 후진하고 그럴 때 가끔가다 뒤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승차감이 떨어지네요, 이런 데서 라고 했는데, 이 차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그와 비슷한 그런 충격이 자잘하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봐도 GV70은 3.5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3.5도 그냥 3.5가 아니고 380마력 트윈터보니까 이게 연비가 좋기가 좀 힘들죠. 제가 커피공장 103에서 여기까지 12.8km 운전했고, 저 운전 천천히 했잖아요. 진짜 살살. 심지어 자유로 나와서는 딱 크루징 걸고 95 이걸로. 근데 10.3. 그래서 제가 그 2.5로 연비를 최대 잘 뽑아본 게 한 13인가? 그런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3.5보다 아니 2.5보다 연비가 못하고요. 뭐 촬영하면서 이렇게 막 운전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한 6 뭐 이 정도 나오니까 3.5니까 당연히 연비가 안 좋은 건 맞는데, 그걸 감안을 해도 기름을 좀 많이 먹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후기도 후기인데 저 마이크 테스트 그저 부산에서 올라온 거 잡음 더럽게 많이 들어가고 진짜 이거 왜 그러지? 제가 그때 설치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 마이크가 노후화돼서 그런 건지 그 두두두두한 잡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 겸 하고 있어요. 어쩐지 어저께 딱 처음 탔을 때 시트부터 좀 단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트 느낌 자체가 제가 탔던 차는 시트 옵션 없는 거였거든요. 그 컨비니언스 같은 그거 없는 거였는데, 제가 그 시트 쿠션이 조금 단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거의 비슷합니다. 이 차는 저 에르고 모션 들어간 건데 쿠션이 그거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하체가 좀 단단해졌나? 라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하체가 단단해졌네요. 그 진짜 참 묘하게 그 하체 댐핑과 시트 쿠션이 거의 진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안 그러는 차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야, 속도가 80으로 떨어지니까 11.2까지 올라가는구나. 참고로 이 차도 저 순간연비 게이지 스케일이 줄었습니다. 15로. 왜 이걸 줄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현대차로에서 나오는 부음역용 모델은 순간연비 게이지 스케일이 다 이렇게 줄었거든요. 막 옛날에 막 25, 30까지 있었는데 요즘에 나온 차들 보면은 스케일이 이렇게 다 줄더라고요. 이 차도 지금 15로 줄었는데 왜 이걸 줄일까? 약간 좀 의문이긴 해요. 참고로 8월 말에 출장이 하나 잡혔어요. 정확히는 이제 출장에 당첨이 된 거죠. 미쉐린인데 미쉐린 코리아도 출장이 간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쉐린 출장 당첨되는 건 이제 이번이 처음이고요. 어쨌든 그게 한 4박 5일 일정인가? 그래서 보통의 이제 자동차 시승회보다는 조금 길긴 해요. 어디서 열리냐면은 저 모나코 이코노미 타고 간대요. 그래서 야 모나코 가려면 저 직항이 없잖아요. 그나마나 그 니스로 가는데 야 경유를 할 건데 이코노미 타고 가려면 죽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그 프로그램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야 이건 뭐 무조건 가야 돼요. 프로그램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 미쉐린 코리아 미쉐린 출장 그 프로그램이 일단 당연히 뭐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된 슈퍼카들 공도 시승 그리고 WRC 랠리카 동승 그리고 모나코 자동차 박물관 견학 그래서 야 이거는 뭐 무조건 가야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좋은데 아니 모나코 공도 시승이면 모나코 시가지 서킷이잖아요. 그쵸? 아 저 거기 2번 가봤는데 근데 이번에 가면 거의 10년 만에 가 모나코. 근데 거기가 뭐 아시겠지만 끝내주거든요. 거기가 겁나 예뻐요. 거기가 그래서 야 거기서 그냥 차도 아니고 슈퍼카 공도 시승 그리고 WRC 랠리카 동승 야 운전 누가 하려나? WRC 드라이버는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프로그램이 너무 좋습니다. 모나코 박물관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코노미를 타고 가지만 즐거운 출장길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두바이 경유래요. 그 다행이죠. 파리 경유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차라리 조금이라도 일찍 한번 끊고서 잠깐 쉬었다가 가는 게 낫지. 파리까지 가는데 14시간 걸리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에 이코노미 타고 가는 걸 대비해서 체력을 좀 길러야 될까요? 체력을. 그리고 그렇게 당첨이 됐는데 또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또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외국에. 그래서 비행기 딜레이를 요청을 했는데 된대요. 그래서 대략 한 일주일 뒤로 아직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뒤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이제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전직 FCA 점원이 팀장님한테 요청을 하니까 차는 빌릴 수 있는데 쾰른 근데 니스에서 쾰른 가는 비행기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니스랑 쾰른이 그렇게 메이저 공항이 아니잖아요. 많지가 않아요. 비행기 값을 떠나서. 그래서 약간 애매하다. 그리고 매일 가는 비행기는 매일 있는데 직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니스에서 쾰른 가는데 막 지금 경유해서 1박 2일로 가면은 그건 좀 그래서 어떡할까. 그래서 현대한테 물어봤거든요. 현대한테 물어보니까 오펜바그에서 차 빌릴 수 있냐. 왜냐면 프랑크푸르트는 비교적 메이저니까 가는 직항이 많잖아요. 가는 편이 많으면 당연히 비행값이 싸고. 그래서 현대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때와 다르게 굉장히 답변이 일찍 오던데 메일 보내고서 홍보팀에 메일 보내고서 한 3시간 만에 오던데요. 이번엔 안 된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답변이 빨리 오면 참 좋아요. 그러면 그냥 일단 제하고 다른 옵션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쾰른에 하든가 아니면 그냥 니스에서 렌터카를 빌리든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르겠어요. 어디서 뭘 빌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죠. 옛날에는 푸조도 빌려줬는데 푸조에 한번 물어볼까? 그러니까 스텔란티스 이 많은 기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푸조 시트로행이 스텔란티스 코리아로 이렇게 같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고서 그 뭔가 더 안 좋아졌어요. 옛날에 그 한불에 있을 때는 뭔가 되게 이거보다 좀 유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차가 시트가 조금 단단해서 그런지 조금 길게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 엉덩이가 아플 소리예요. 약간. 근데 또 이게 말하기가 또 애매한 게 엉덩이가 아프다. 이거는 그 제 몸의 컨디션과도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정확히 말하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휴가철 전에 마지막 시승은 이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7월 말 8월 초에 시승회도 없고 행사도 없고 심지어 시승차도 보통은 없죠. 시승차를 잡으려고 해도 전 액션캠 배터리가 꺼져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나왔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저기 DS도 빌렸잖아요, 발칸 갈 때. 근데 지금은 그게 되나 모르겠어요. 지금 DS 자체가 국내에서 철수했나? 철수했는지 팔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뭐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거 마시마로 이거 되게 예쁘죠? 수제로 뽑았어요. 전 몰랐는데 요즘에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인형으로 꾸미는 게 유행이래요. 제가 또 트렌드 세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꾸몄습니다. 근데 저 인형 진짜 인형 뽑기 은퇴했어요, 진짜. 이런 식이면은 파산할 것 같아요. 안 돼. 그러니까 소매가 기준으로 보면은 그동안 쓴 돈과 이렇게 개수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손해를 본 건 아니에요. 이제 인형 소매가로 계산을 해보면은 많이 뽑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는 그냥 인형이고 이걸로 뭐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당근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뭐 손해 아니야. 그걸 이제 알다니. 그래서 안 되겠다. 인형은 저기 은퇴하는 걸로. 얼마 전에도 원피스 피규어랑 뭐 이거저거 많이 뽑았는데 그동안 쓴 돈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제 소위 말해 그런 거 있죠. 현타가 와서 잠시 그날 저녁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미쳤네. 미쳤지. 그래서 그냥 인형 뽑는 거는 은퇴했습니다. 이제 안 해요. 안 해. 아휴 진짜 망할.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그 인형 가게 그 매장도 별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떨 때는 되게 적은 돈으로 훨씬 많이 뽑거든요. 그 원피스 피규어 그 비싼 거라면서요. 반다이 거 몰랐는데 막 25,000원 30,000원씩 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것도 안 뽑으려고 했는데 그 저번 주 금요일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인형을 이렇게 뽑고 있는데 옆에서 그 엄마 아빠 온 가족이 와서 그 옆에 그 원피스 피규어를 막 뽑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거 되게 쉬워요. 그게 원래 인형이 있는 기계인데 그 네오반에서 까게 그 비닐을 이렇게 말아놨거든요. 근데 그게 비닐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끈적끈적해서 잘 잡혀요.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인형이 그 묘한 게요. 내가 이렇게 인형을 뽑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가 뽑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 속에서 그 불길이 치솟죠. 이럴 수가. 나도. 그래서 그때 보니까 옆에 가족이 싹 다 뽑아서 이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저는 뭐 원피스를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뽑아야 되겠네. 근데 하루 동안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 인형 가게 사장이 그거 보고 아마 되게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그래서 더 웃긴 거는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에 가보니까 사장이 그때 마침 와서 인형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원피스 피규어 있는 게 보면서 사진도 찍고 누구랑 이렇게 통화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인형 집어넣어서 그 아마 세팅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인형 뽑기 기계를. 왜 그런 말이 되게 많아요. 인형 뽑기 기계가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알고리즘이 있어서 되게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번에 한 번 정도는 굉장히 집게 힘이 세진다든가 또는 오히려 멀리 있는 게 집게임이 더 세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이런저런 말들이 있거든요. 또는 이렇게 빙빙빙빙 한번 돌려서 잡으면은 좀 더 낫다든가 등등 그런 게 있는데 뭐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그 운입니다. 인형 뽑기 하지 마세요. 야구 끊으시고요. 인형 뽑기도 하지 마세요.
인형 뽑기 정하시려면요, 우리 동네에 있는 것처럼 변두리에 가서 하세요. 변두리. 그 번화가에 있는 거는요, 진짜 안 돼요. 번화가에 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번화가 쇼핑몰에 있는 거 있잖아요, 큰 거. 그런 거는 그 뜨내기잖아요. 잘 되게 할 리가 없어요. 원래 그런 데가 그 저희 식당, 음식 이런 것도 그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 인형 뽑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변두리 가서 하세요. 변두리. 번화가 가서 하면은요, 그냥 쪽박차요. 쪽박차. 근데 오늘은 저 이 선글라스 껴도 이 귀가 안 아프네. 웬일이지? 그때는 저 좀만 껴도 귀가 되게 아파갖고 막 벗고 그랬는데 지금은 귀가 하나도 안 아프네. 얼굴이 작아진 거 아닐까요? 얼굴이? 대두에서 소두까지는 아니지만 한 중두 정도 된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선글라스 진짜 좋네. 진짜 너무 잘 보여 진짜. 이게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엊그저께는 이제 그 인형 뽑기 은퇴를 하면서 그 스스로한테 너무 열받아서, 왜 또 그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갖고 있는 인형을 다 불태울까 생각됐는데, 왜 저기 끊으려면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죠. 그 뭐 도박이랑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인형 뽑기가 카지노 이런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가끔 하다 보면은 좀 잘 뽑는 것 같은데 결국에 하다 보면은 결국엔 돈을 좀 잃는, 약간 좀 도박이랑 좀 비슷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인형을 싹 다 불태울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았습니다. 솔직히 저 인형이 무슨 죄예요? 인형은 죄 없죠. 대책 없이 한 제가 등신이죠. 참고로 아까 커피공장 103에서 행신 지하차도까지 36.3km고요 34분 걸렸고 연비가 12.4km 나왔네요. 그래도 속도가 낮으니까 연비가 12km 나오는구나. 근데 또 이럴 때 보면은 2.5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2.5도 대략 이 정도 이보다 좀 더 나왔나? 근데 의외로 2.5, 3.5에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연비가. ISG로 시동 꺼지면 이게 에어컨도 같이 단수가 약해지는데 안 약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괜찮은데 어제까지 더울 때는 그럼 또 약해지면 또 켜고 막. 그리고 이 차가 저 1단이 송풍이 되게 약해요. 되게 은은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로우로 하고도 막 4단 이렇게 틀고 다녔는데, 이 보면은 제네시스가 부드러움, 조용함, 럭셔리, 그러니까 원래 후발주자가 그런 거에 제격지심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좀 되게 디테일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유리도 되게 천천히 내려가고, 움직임도 부드럽고, 송풍 1단도 되게 약하고, 카이엔이 이렇거든요. 카이엔이 송풍 1단이 되게 약한데 좀 그거와 비슷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차가 좀 상태가 안 좋다고 느끼는 게 좀 안 좋은 놈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뒤에 뒷유리가 이렇게 막 떨어요. 보통 이렇게 노면이 안 좋다고 해서 뒷유리가 막 떨고 그러진 않는데, 이 차 막 떠는 거 보니까 저 뒤쪽 서스펜션 쪽에 뭐 상태가 좀 안 좋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시승차들이, 그러니까 2박 3일, 1박 2일 단위로 차가 계속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월화수 수목금 이렇게 나오고, 또 1박 2일은 뭐 월화 수목 목금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 주말에도 나가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비할 시간이 없죠. 그냥 보통은 굉장히 크게 외형적으로 데미지가 있으면 모를까, 아니면 그냥 보통 그냥 다 돌리죠. 그렇다고 차를 대부분의 경우 2대 뽑는 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시승차 상태가 안 좋아도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시승차를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뽑았을까라는 또, 왜냐면 GV70이 디자인이 예쁜데 이 빨간색이 별로 안 예뻐요. 그러니까 튀기는 되게 튀는데 그 색깔 자체가 그렇게 썩 예쁘진 않아서 차라리 그 새로 나온 뭐 세레스 블루 이런 걸 뽑지, 세빌 실버나. 그래서 오늘 끝입니다.